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통합과학 2라고 되어 있는 수업 시간입니다. 통합과학 2라고 되어 있는 수업 시간이고,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크죠? 좀 부담스럽죠? 좀 줄일게요. 자, 선생님의 소개부터 간단히 할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지만, 선생님 이름은 김용완 선생님이고,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통합과학 2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통합과학 1, 2, 3, 4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1반부터 6반까지는 통합과학 1, 2, 3, 4가 있어서 서진 선생님, 김용환 선생님, 그리고 박미강 선생님, 박민희 선생님, 이렇게 총 4분의 선생님이 들어갈 거고요. 7반부터 11반까지는 선생님이 이걸 다 할게요. 선생님이 이 두 개를 다 해서 통합과학 2가 2시간씩, 그리고 통합과학 3, 4가 각각 1시간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시간씩이 될 거예요. 통합과학 3, 통합과학 4는 똑같아요. 박미강 선생님, 박민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고요. 이 순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순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거고, 1반부터 6반까지는 선생님과 서진 선생님이 각각 나눠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7반부터 11반까지는 선생님이 서진 선생님 수업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서진 선생님과 김용환 선생님은 물리를 전공을 해서요. 물리라고 하는 내용을 전공을 해서 이 물리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두 선생님께서 각각 전공에 맞는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통합과학 1시간에는 3단원 역학적 시스템을 나갈 거고요. 통합과학 2시간에는 9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일주일에 1시간은 서진이 선생님이 한 내용으로 3단원을 할 테고, 일주일에 1시간은 9단원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7반부터 11반 친구들은 1시간은 3단원, 1시간은 9단원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테고, 1반부터 6반 친구들은 1시간을 서진 선생님, 그리고 1시간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오늘은 교과서 284쪽부터 285쪽까지 볼 거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우리가 선생님하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펴고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아마 영상, 물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실험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한 학기를.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원격 수업일 때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는 이론을, 그리고 대면할 때는 우리 이렇게 활동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있는 친구들 284쪽 보면요. 284쪽을 보면은 태양열 조리기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게 있다고만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간단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원주민들, 우리들은 사용하지 않죠. 원주민들이 땔감으로 나무를 채취하기 때문에, 자, 땔감을 왜 뗄까요? 땔감이 뭐예요? 땔감이? 그쵸, 나무죠, 나무. 자, 어떤 나무? 그쵸, 태우기 위한 나무. 연료죠, 연료. 연료로 사용하는 걸 땔감이라고 하고, 이 땔감을 왜 떼냐? 이 땔감을 이용해서 불을 만들어내고, 불과 열을 만들어내고, 이 불과 열을 이용해서
그쵸. 요리도 하고 뭐 온수도 만들고 요런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선진화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죠? 그쵸. 천연가스나 그쵸. 전기를 사용하죠. 천연가스나 전기, 뭐 LPG, 뭐 LNG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땔감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땔감을 이용해서 불과 열을 만들어내고 그 불과 열을 이용해서 요리도 하고 온수도 만들고 물도 끓여 먹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나무를 채취하기 때문에 나무를 채취한다는 얘기는 곧 사막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러니까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땅이 점점 황폐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땅이 있고 나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나무가 있었어야 여기가 푸르른 산이 되는데 이렇게 강도 흐르고 하는데, 여기서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강도 사라지고 땅도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천연가스, LPG, LNG 너무 비싸니까 뭘 사용하자? 그쵸. 태양빛을 사용하자. 태양빛, 햇빛을 사용하자. 혹은 태양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 요거 어떤 구조냐?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죠? 그쵸.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오목거울의 형태입니다. 오목거울의 형태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캠핑 용도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기술이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지금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밥 한 4인분 정도 하려면 한 30분 정도 열을 쬐야 된대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언제냐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하지라고 하는 가장 햇빛이 가장 뜨거운 날 밥을 4인분 지으려면 약 30분 정도 햇빛을 쬐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천연가스나 뭐 LNG나 LNG가 천연가스죠. 그죠? LNG가 천연가스죠. 이 LNG나 그리고 뭐 전기밥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려운 뭐 캠핑장이나 뭐 여러분이 갈 일은 없겠지만 무인도나 뭐 이런 곳에 가면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을.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아마 가을쯤에 너무 햇빛이 뜨겁지 않을 때 9월에서 10월쯤에 여러분 등교하면은 한번 우리 운동장에서 계란 굽기 한번 해볼게요. 계란 익히기. 요렇게 햇빛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렇게도 만든대요. 이거 뭐로 만든 거냐면 우산하고 이거 뭐였지? 알루미늄 호일. 간단하겠죠?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을 실제로 우리는 한번 체험 삼아, 그리고 뭐 연구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오지에 보급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냄비를 올려놓으면요, 여기 햇빛이 모여서 이 햇빛에 의해서 물이 끓는 목적인 거죠. 물을 끓이면은 요리도 할 수 있고, 그쵸, 물에 있는 세균도 죽일 수 있고. 자, 요거를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과거부터 이런 생각은 했었대요. 우리 선생님도 예전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써있는 말처럼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 겸 과학자는 이 거울로, 오목거울이겠죠?
거울로 태양열을 모아서 로마 군함을 태웠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거울 하나로 하진 않았겠죠. 실제로 했다면 거울을 한 뭐 10개 정도 해갖고 한 곳으로 모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으로 모으면은 이 돛 정도는 태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돛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배가 불타는 것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론상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자,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대형 열 수집 장치래요. 우리나라 아니고 프랑스래요. 뭐 단순한 구조겠죠. 여기 이렇게 생겨서 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 빛을 모으는 거죠. 이 한 점으로. 이렇게 빛을 한 점으로 모으면은 여기에 열이 쌓이겠죠. 자, 단순히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섭씨 여기 잘렸는데 3500 약 3500도씨까지 만들 수 있대요. 이 온도를 만들어서 뭐라냐? 단순한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지요. 뭐래요? 용광로래요. 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녹이거나 나노물질을 만들거나 이런 연구를 하고 있대요. 물론 연구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대구시에 있대요. 대구시가 비가 많이 안 오는 도시잖아요. 햇빛이 세고요. 온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이쪽이 남쪽이겠네요. 이쪽이 북쪽이고. 자, 햇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 햇빛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쏴주는 거죠. 햇빛이 오면 여기로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태양광 발전 직렬판이 아니겠죠. 얘네들은 단순히 거울이겠죠. 거울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거울 만드는 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 알루미늄 호일만 이용해도. 혹은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은도금을 하면은 은을 이용해서 도금을 하면은 쉽게 거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유리 플러스 은도금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태양광 전지판을 만들면은 태양광 전지판이 만드는 기술도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드니까 여기에 태양광 전지판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선생님 교과서를 쭉 봤어요. 이거는 가장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 기술인 거죠. 뭔가를 태워서 석탄,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태워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고 끓은 물을 이용해서 터빈이라고 하는 걸 돌리고 이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로 우리가 선생님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선생님 옆에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 틀고 이런 것들이 요렇게 석탄과 석유를 태워서 만들어낸 전기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해서 배울게요. 한 학기 동안 선생님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배우겠어요? 전기를 수송하는 과정. 뭐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한 학기 동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또 뭘 배우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100만큼 사용한다면 발전소에서는 120만큼 만들어냅니다. 20의 여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구조를 바꾸면은 120 만들던 거를 110만 만들어서 100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0만큼의 자원이 아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에너지 형태의 변화. 자, 고체, 석탄의 형태를 우리가 1800년도부터 쓰기 시작했고 한 100여 년간 석탄의 시대였죠. 그래서 석탄을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이렇게 기차가 가는데 기관 기차가 가는데 이 기차의 한 칸에서는 여기서
막 석탄을 이렇게 쏟아붓는, 용광로에다가 쏟아붓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석탄을 용광로에 이렇게 넣어서 불을 만들어내는, 거의 10여 년간 진행이 됐고, 석유가 발전되면서 석유가 석탄을 앞서고, 그러면서 천연가스라고 불리는 LNG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서 얘네의 형태를 전기로 바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겠어요? 이쯤이죠. 우리는 이쯤입니다. 이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쯤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뭘 많이 쓰죠? 그쵸. 아직은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LNG를 많이 사용하고 석탄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사실은 이 그림에서는 아직 표현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 새롭게 올라온 게 있어요. 새롭게 올라온 게 뭐냐면 여기 이쯤부터 2010년 말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가 미국에는 많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은 자본력이 풍부하죠. 그리고 미국은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셰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진흙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 셰일이죠. 이 셰일에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가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스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을 미국에서 개발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상에서는 2100년에는 이렇게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사용량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셰일가스가 매장량이 약 200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200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셰일가스가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에너지원을 찾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불려요. 뭐라고 불려요? 셰일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사실은 우리가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도 몇 년? 200년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선생님 어차피 저 200년 뒤에 죽고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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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그러니까 우리 후대를 생각해보면 지속 가능한, 우리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장 셰일가스 200년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생각하면 우리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로 배울 거고,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하는 건지, 에너지는 어떻게 수송하는 건지, 그리고 에너지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니까, 수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영상은 이만큼으로 줄이고, 여러분 원래 50분 수업이죠? 남은 30분은 교과서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교과서 285쪽 보면 태양열 조리기로 메추리알 삶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삶아 먹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이 메추리알 삶기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혹은 여러분이 필요한 재료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통합과학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어디든 다 좋아요. 질문 게시판이든 과제 게시판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항상 준비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꼭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활동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딱 20분 영상이 되었네요. 여러분 앞으로 선생님 올리는 영상 꼭 잘 시청해 주고, 우리 다음 주에 교실에서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